자,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 역대급이었죠. 김원웅 이 기념사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의 정말 뭐랄까요 그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이랄까 정치인들도 하지 않고 있는 말을 대신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광복회장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렇죠. 대통령은 이렇게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위치라지만 광복회장은 그런 말 할 수 있거든.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완전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을 공격을 해? 아니, 저게 무슨 과장이 들어갔습니까? 사실 왜곡이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건데 뭐가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망언 행진이 정립가경이다. 역사적 평가리기 선봉에 나섰다. 지긋지긋한 친일팔이다. 그 윤석열이 1일 1망언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게 어떻게 망언이냐고. 예. 대한민국 역사에 반민특위를 무산시켰던 거.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지금이라도 광복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화의 상징 같은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 전두환 정권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현대사를 정말 조금이라도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래서 1910년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승만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학교에서 가르쳤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전두환을 비롯한 그 정말 잔악무도한 것들이 국사교육에 대해서 정말 엄청 크게 탄압을 하고 왜곡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친일파 세력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기반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웅 회장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평범한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현대사의 진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그 역사를 안다면은 국민의힘, 박근혜, 이명박 이런 일당들을 사실 사람 취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도둑질을 하지 맙시다. 도둑질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예. 근데 무슨 그게 망언이냐고 어떻게 그런 망언하냐고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다? 도둑인 거예요. 그렇죠. 좀 모자라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실제로 민주당에도 일부는 친일파 후손이 있겠지. 지금은 민주당 자체가 뭐 완벽하게 독립운동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래서 쟤네들도 윤봉길 의사의 손녀를 데려간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최근만 해도 한일 무역 전쟁이라든지 최근 윤석열의 후쿠시마 망언 같은 걸 보면 그냥 일본 편드는 거예요. 일본을 편듦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흔들려고 해. 일본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를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최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직접 말을 했잖아. 예. 일본 다녀와서. 예. 일본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김석기가 그랬을 거야. 예. 일본 갔다 와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친일 정권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민주당이든 어디든 누구든 간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는 자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상태에서 광복회라는 게 뭐야? 독립운동 유공자 그 후손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정파를 떠나서.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그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를 미리 봤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뜻대로 했다라고 지금. 청와대 시나리오대로 했더라고 지금. 예. 그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영상이 녹화로 진행됐다고 해요. 근데 그 녹화로 진행됐을 때 청와대에서는 코픽도 안 비쳤고 그 행안부가 이제 그 주무 부처잖아요. 그 행사하게. 행안부 직원이 와서 보고는 갔지만 원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화나는 짓들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광복회 회장 처음 취임했을 때 행안부 직원이 와가지고
광복회 행사는 20일 전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원고를 미리 주고 원고를 미리 주시면은 우리가 수정해서 주면은 그 원고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원웅 회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no, 안 된다, 꺼져라. 그렇게 화끈하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래서 그 행사 당일에 원고는 어디에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 당일에 그냥 자기 할 말 그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했던 짓을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혹을 품는 게 더 웃기잖아요. 하던 대로 자기들이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부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76년 전에 친일파 척결을 똑바로 하지 않았던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최재형 캠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 독립운동가들로 구성된 이승만 내각은 억지로 폄훼하면서 북한의 친일 내각에는 입을 다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빨갱이 프레임까지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21년에도 친일파들이 광복군을 빨갱이로 모는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날 또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광복군은 빨갱이로 몰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이걸 2021년에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김원봉, 약산 김원봉 같은 사람들도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훈장 하나 못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한 건 독립운동 한 거고 그 당시에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진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분단의 어떤 그 아픔인데 독립운동 열심히 했어. 막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북한으로 넘어가면 훈장 하나 안 주던 새끼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70년 넘게 이 빨갱이 프레임 씌워서 그렇게 날로 해먹었단 말이야. 맞습니다. 독립운동 이야기하면 너 빨갱이잖아 해서 친일의 역사를 덮었던 그 세력이 지금도 그냥 똑같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로 김원웅 광복회장 같은 발언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수십 년 역사 속에 작년과 올해 광복회장이 이런 말을 사실상 최초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원웅 회장님에 대한 공격이 날로 세져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광복회를 지키고 회장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 잘못된 말을 했는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속 시원해하고 더 멋있다는 반응인데 절대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최재형이 뭐 실제로 친일에 가까웠던 자기 조상 뭐 조부나 증조부를 독립운동가로 막 묘사해가지고 그 파일 만든 거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은 거 있잖아. 정부에선 주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받았대. 이게 무슨 공식 문서로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짓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이 권중현이라고 있었다고. 우리 안동 권씨 중에. 사실 나랑 맥락은 같은 성씨만 같을 뿐 어떤 맥락도 없는 사람이에요. 파도 다르고. 그렇지만 내가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관계도 없는데 내가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또 이렇게 계속 하고 다니다가 또 역풍 맞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그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했다가 진짜 후손한테 그 항의받는 사태도 벌어졌죠. 네, 뭐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실수로 봐주면 안 됩니까? 아니 실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씨끼리 헷갈릴 수도 있지. 이씨가 오죽 많아야지. 여기는 그냥 안동 건씨라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이야기 반성을 계속 하는데. 나도 박씨라고 박정희랑 똑같다고 욕 얼마나 먹었는데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아니 우리 안동 권가 중에 독립 사실도 많이 있어. 다만 을사오적의 그 잔상이 너무 크잖아. 5명밖에 안 되니까. 정말 훌륭한 새끼였던 거지 우리 조상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크게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독립운동가 조상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전혀 관심도 없고 맥락도 없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그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낙연 대표나 최재형이나 똑같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것도 없어요. 윤봉길. 그러니까 파평윤 씨 그거하고는 아무 맥락이 없는 거야. 박혁거세랑 친척이라니까요. 그런 거지. 잠깐만 오늘 코드가 지금 유머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의 그 욕심은 좀 귀엽게 봐주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말고도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것까지 완성 됐어. 그런 유머였구나 난 또. 자 어쨌건 지금 이런 식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요. 그게 다 선이고 민주당 사람들이 다 독립 후손이고 국민의힘이 다 친일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하자고 진심으로.
자기 조사한 건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찌 됐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광복 회장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의 보수 정권이라고 불리는 건 친일 정권이었던 건 맞잖아. 일본 살살 눈치 보면서 한일 무역 전쟁 하려고 했더니 왜 일본을 건드려? 무섭게.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진짜 윤석열처럼 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다는 그런 식의 일본 편드는 게 친일파인 거예요. 예. 일본을 우호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일본을 편드는데 일본은 정작 반성을 안 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구구라는 게 일본 왕이 반성하는 거랑 다르게 역사적 반성은 없이 강제징용 없었다니까 돈 다 줬다니까 강제로 위안부 한 적 없다니까 돈 다 줬다니까 이게 일본의 극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전혀 역사적으로 반성 안 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 편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친일파가 아니면 뭐냐고. 문 대통령은 그나마 이런 차원에서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본과 대통령으로서 잘 지내고 싶다이지만 반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달려있고 예. 말로 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 하셨던 분을 정말 역대급으로 극진하게 모셔서 봉환하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의 마인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그 최재형 씨의 그 일본 관련된 발언을 들어봐도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씨의 맥락은 대한민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한국이 지금 일부러 지금 태도를 틀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틀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일본 극우의 논리거든요. 일본하고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게 일본하고 대한민국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다른 나라,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의 어떤 외교에서의 그 실제적인 문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한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걸 현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결과만 놓고 지금 사이가 안 좋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지. 왜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느냐. 최재형 씨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네. 모르셨어요?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 사례 2가지. 아유, 참, 네. 정말 회초리를 자, 크게 들고 싶다,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